안녕하십니까. 윤여상TV 세상만사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손 묘사가 보는 사람에게 깊은 영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되는 종교적 그림이죠. 이 그림이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17명의 남매의 하나인 동생 알베르트의 손을 그린 것입니다. 이 화가와 그의 동생 알베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소질을 나타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둘 다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의한 결과 알브레히트가 먼저 뉘른베르크와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생 알베르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광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동생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망가진 결과 화가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뒤러는 동생의 그런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생의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놓고서 한국 사회의 깊은 구조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그런 대로 굴러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재벌의 핵심 기업 하나가 흔들리면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이라는 거대한 기업 집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영어로 재벌이라는 명사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재벌 기업의 하나의 기업에 의해 형성된 큰 그림자가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단순한 기업의 보상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높이게 되면 협력업체, 하청업체, 경쟁업체, 심지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산업체까지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민단체에서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바탕이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급 문제가 확산이 되면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몸에 뼈 성분이 약해져가지고 부서지게 돼서 결국은 골격이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그냥 폭삭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골격의 역할을 하던 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에게 성과급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미 심각한 소득의 이중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벌 기업의 근로자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농업부문 종사자보다 이미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급이 더해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더 뚜렷하게 됩니다. 대기업 관련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돼서 사회에 심각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농민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부문은 큰 부담을 짊어졌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출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은 낮게 책정되었었습니다. 농촌의 주산물인 쌀값을 낮은 가격으로 통제해서 도시 근로자의 저임금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 지역은 피폐화되었습니다. 농민은 농촌이 수행하는 녹색 공간과 식량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뒷받침 위해서 오늘의 재벌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수출 지향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농촌과 지방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비해서 적게 이루어졌으므로 지역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발은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을 통한 수출을 하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농민과 노동자를 배려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일반인들 또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니 삼성전자에서 번 돈을 왜 다른 분야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일 나라의 성장이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막대한 보상이 소수의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썸네일의 그림에서처럼 형이 화가로 성장하기 위해 동생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광산에서 노동을 한 결과 이제 서로 망가져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벌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한 농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벌 기업 직원들이 보상을 너무 많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경제 부문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는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누적된 긴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불안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불안정해집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월급이나 상여금을 다른 기업에 비해 높게 받고 있고 다시 거액의 성과금이 지급된다면 사회는 소수의 고소득자와 다수의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재벌 기업의 성과급에 대한 논쟁이 감정적으로 격렬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급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국가 발전 전략,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건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발전 모델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여러 계층이 겪었던 역사적 희생을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의 많은 갈등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하다 해도 때로는 윤리적 판단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할수록 법보다 윤리가 더 강한 기준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